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 5월 4일 월요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중립국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배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국은 과연 여기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도 호의적일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지인 커미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배 구출 작전, 이거는 명목상으로는 인도적인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구조 작전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중립국 선박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전략적이라고 진 커미션은 말합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이란의 원유 수출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모든 협상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 가지고서 말이죠, 이 중립국이 또 갇혀있는 여러 국가들의 선박을 모두 구출해 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이, 장악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의 심장부이며 이란이 국제사회와 맞설 때마다 지렛대로 사용해온 전략적 목줄이라는 거죠. 미국이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이란의 협상력을 뿌리째 흔들어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를 위해서 해군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을 강력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진 커미션은 말합니다. 이란이 반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고, 반대로 이란이 반발한다면 미국은 인도적 작전 수행 중 공격을 받았다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강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들어갔을 때 이란이 꼼짝도 못하면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고, 이란이 거기다가 대들었다가 만약에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니들이 공격했어 라고 하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압박 전략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상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협상권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마지막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군사 옵션을 병행 준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최대 압박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협상을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공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군사적 강경책만으로는 국제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아직 호르무즈 장악에 나섰다는 겁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도덕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앞에서 우리는 선박과 선원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프리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작전으로 호르무즈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상황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 커미션은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작전에 우연히 편승하게 된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절대 이 상황을 공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진 커미션의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국 선박이 빠져나오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배들이 누구의 힘으로 빠져나오느냐. 만약에 빠져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힘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 선박들이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해상 통제력에 의해 빠져나온다면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구조를 받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보호를 받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보호를 결코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력을 투입하고 이란과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떠안아서 한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제 와서 전쟁 종식 후 기뢰 제거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식의 뒤늦은 그런 제안을 내놓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는 전형적인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위험한 시점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스스로 자국의 선박들을 빼내라고 요구했던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 있다가 상황이 정리된 뒤 비교적 안전한 단계에서 이름만 올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동맹의 책임 분담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동맹으로서의 신뢰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현재 심각한 의심을 받으며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찍혔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잔머리를 굴리다 본색을 드러낸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 전체 규모 즉 최대 10만 명 안팎의 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거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대규모 병력 철수와 수조 달러 규모의 방위비 지출 중단을 시사하면서 전 세계가 동맹과 전략적 균형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맹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대신 떠안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피터 엑세스 국방장관 또한 4월 29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FY 2027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의 방위비와 동맹국들의 책임 분담 확대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를 언급하면서 집단 방위에 자기 몫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앞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방위에 있어서 거기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동맹국들에게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 더 큰 군사적 책임, 그리고 미국 안보 전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그리고 조정 논의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짐 커밍스는 말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측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입니다. 관세 협상 미이행, 쿠팡 CEO 관련 사건,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부, 전자권 환수 추진, 북한 핵시설 기밀 유출 등은 모두 미국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악화시킨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관련 발언을 올리면서 결정적인 중대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동맹국은 물론 미국 정치권 전체의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킨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재명이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홀로코스트 추모일 직전에 나온 그 발언은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시너를 비롯한 행정부 핵심 인물들에게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쿠시너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이며 그의 조부모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실세와 같은 인물입니다. 쿠시너와 같은 유대인 출신 인물들이 포진한 미국 정치권에서 이스라엘과 또 홀로코스트를 건드린 발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조차 계산하지 못한 이재명의 외교 무능은 한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의 이러한 판단 장애는 앞으로 한국의 국익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중국 CCP를 대변해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치권이 현재 이재명 정부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거의 1년 동안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약속 불이행, 반미 행보, 반복된 거짓,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 미국의 적국들을 공격적으로 편드는 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환멸하는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과의 만남,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향, 군사기밀 유출 논란, 전자권 환수 추진,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보는 미국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읽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게 사실상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왔다는 거죠. 이것이 짐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짐 커밍스는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말이죠. 미국에 반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호르무즈 기뢰 제거 참여 어쩌고 하지만 너무나 늦었다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뒤로 빠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서 마치 숟가락 올리는 식의 이런 태도로는 미 행정부의 분노만 부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한국 선박들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다면 그건 트럼프 행정부한테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그 청구서를 들이밀 거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이재명 정권 때문에 그 경고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짐 커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 이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배들을 이제 구출한다는 겁니다. 우리 배도 26척이 갇혀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마치 기뢰 제거니 뭐 해가지고서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 때는 너무 늦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짐 커밍스의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장을 지금 트럼프는 내밀고 있고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어떤 반미 외교 이것이 트럼프에게 어떤 이제 그 반격을 줄지 진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과연 독일에서 군대를 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독일의 어떤 군사적인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던 것을 이제 모두 감축하고,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과연 주한 미군을 빼고 그리고 주한 미군의 전략 자산을 뺄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진 커밍스는 트럼프는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시험TV입니다.